투자 수정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인사의 말에 투자 전략이 숨어 있을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좀 다뤄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뭐 결국 저 얘기가 나온 건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이제 뭐 그 야당의 이제 그 주도로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 382조 3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대부분 이제 찬성을 했고 여당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반대 내지 기권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2년 전부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상법 개정안 382조 3항이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주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기차게 주장을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개정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극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론 이제 표 차이는 뭐 상당히 꽤 많이 났지만 뭐 야당이 다수다 보니까 야당이 당론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또 당론을 반대를 하는 총국이 벌어졌는데 왜 총국인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 차이는 컸지만 그 2년 전부터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그 과정을 갖다 쭉 이렇게 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한 달쯤 됐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갑자기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실은 지난 국회 때도 이미 그때도 야당이 과반이 넘었으니까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사실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과시켜야 될 어떤 우군도 좀 약간 줄어든 상황이고 그래서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결국은 요즘은 이제 그 이사는 지금까지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게 신의 성실이라고 합니다. 충실하게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역할을 해야 될 대상이 회사에다가 주주까지 이제 두 글자가 들어갑니다. 주주까지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천지개벽할 사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갖다가 쭉 일궈왔지만은 거기에 버금되는 중요한 사건이 어저께 벌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가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주주들에게도 충실한 이사가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근거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주요 글자라서 이게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회사는 물론 주주들 위해서 일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좀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인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와닿을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 382조 3항이 20년 전에 만약에 개정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로 있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에 뭐 총수를 한다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광복 이후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또 이제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엄연한 이제 법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단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총수가 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슬기롭고 순조롭게 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지분을 넘겨주면 되죠. 뭐 우리가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를 넘겨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자동차를 넘겨주면 되는데 넘겨주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서 상속세를 물어야 되니까 상속세를 물기 싫으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말하면 꼼수고 어떻게 말하면 불법이고 어떻게 말하면 탈법을 갖다가 일삼은 것이 첫 번째 단추가 에버랜드 전환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버랜드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재용 당시 전무였죠. 이재용 전무에게 몰아줍니다. 몰아주니까 이재용 전무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에버랜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중요한 첫 단추를 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382조 3항에 무슨 가겠느냐? 그럼 에버랜드에도 이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사들이 야 너네가 왜 이렇게 이재용이라는 뭐 특수 관계자에게 왜 거의 제 기억에 15분의 1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왜 몰아주느냐라고 이제 배임과 횡령 소송이 있었는데 그 검찰이 극적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공소시효를 갖다 얼마 안 남기고 이제 극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 나느냐? 대법원에서 무죄로 나옵니다. 예. 이번에 에버랜드 이사들에게 무죄로 나오는데 당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던 양승태 대법관, 그때는 대법관이고 나중에 대법원장이 되시는데 양승태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으면서 무죄라고 이제 판결 내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뭐 이런 어디는 아니지만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걸 유죄라고 내리는 너네 법관들은 뭐 당연히 캐스팅 보트 있으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한 임원들은 유죄다라고 판결한 대법관도 있죠. 근데 그런 대법관들은 상법을 모르는 거야. 상법에 어디 이렇게 하면 유죄라고 나와 있니? 상법에는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만 충실한 의무가 있지 주주를 위해서는 충실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는 무죄가 맞다라고 양승태 대법관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전체를 갖다 장악하게 된 중요한 어떤 밑거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굳이 이것이 이재용 회장만의 일이겠느냐? 모든 재벌들, 2세, 3세로 이제 승계를 하는 모든 재벌들에게 동등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재벌들은 그 정도의 어떤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먼저 이런 것이 치고 나가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에서 따라하는 경우가 비번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380여 사망 개정은 대한민국의 광복 이후로 자본주의 시장을 갖다가 도입한 이래 가장 궁역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재벌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떤 불법과 탈법에 있었던 경영 승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려워졌다, 불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의회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되게 기념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우리 투자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 또 시장에서는 잘 또 겪어봤던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그렇죠. 물적 분할과 또 최근 이슈가 됐던 LS전선과 예. 강원전선의 지분 교환 이런 부분도 좀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는 뭐 20년 전이어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뭐 나이가 뭐 40보다 아래신 분들은 에버랜드가 그런 어떤 회사였다는 것도 아마 인지 못하실 텐데, 그 지금 이제 좀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가장 와닿는 것은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분사를 시켰다. 그래서 뭐 거세게 많은 이제 소액주주들이 반대를 했지만 LG그룹 입장에서 주주사 LG가 대주주다 보니까 이거를 분사시켰어요. 분사시키라는 지시가 한 것이고 그것을 충실하게 LG화학 이사들이 따른 것입니다. 그럼 따랐을 때 이 381조 만약 사망이 개정돼 있었다면 LG화학 이사들 입장에서는 주 LG 했던 지시가 왔을 또 내가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이사로서 통과시키면은 나중에 나한테 배임 내지 다른 어떤 소송이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통과를 못 시키겠다라고 어떤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LS그룹의 이제 구자한 회장이 뭐 기자들이랑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니 LS그룹이 중복 상장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다. 중복 상장이라는 거는 A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계열사 B라는 그룹이 사업적인 비즈니스모델 비슷한데 또 하나 상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 입장은 디스카운트가 되니까 전형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 올라가지 않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중복 상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어떤 질문을 기자들이 구자한 회장이 했더니 구자한 회장이 뭐라고 발언했느냐? 안 사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상장사의 본질은 이 회사가 잘 나갈 거니까 앞으로 매출과 영업에 계속 뛰게 할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주로 참여해서 당신들의 한 주 한 주를 갖다가 모아서 우리가 그 돈을 갖고 우리 회사를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장사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구자한 회장은 상장사의 본질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아니 이미 상장해놓고서는 그 중복 상장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지 마라. 그 처음부터 그 상장시키지 않았어야죠. 그러니까 구자한 회장의 어떤 인식은 사실 재벌들 대부분의 인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자한 회장이 아주 뭐 이렇게 시장의 반시장적인 어떤 인식이 있고 뭐가 그 상식에서 멀어진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되게 재벌의 기본적인 인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제 382조 사망의 개정은 재벌들 전체의 큰 판을 갖다가 뒤집는, 재벌들의 판을 뒤집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와 주식시장의 판을 뒤집는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중요한 어떤 그 우상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내 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또 입장이 예. 계속 오고 가는 것 같고 결국 그러면은 시장이 성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 쪽에서는 뭐가 있을지 반대적으로 이제 기업들은 왜 이 3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 건지 예.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예.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반대하는 분들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사들이 이러면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제 그 이사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고 소송이 너무 남발하니까 그 회사도 소송이 남발하는 거에다 변호사 비용이 법적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근데 이 근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랑 현대차만 기준했을 때 1년간 전체적 의사회에서 의결되고 거기에 투표한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사들이 충실 의무,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거의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될 만한 안건이 얼마나 있었냐? 불과 3% 미만이다. 3% 미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이고 주식 투자를 갖다 한국에서 없애지 않을 거라면 사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 셀러리맨이 열심히 셀러리를 얻어서 인컴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되는 동시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하지 않으면 사실 중산층에서 중하위층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고 다른 부동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장이 이렇게 망가지고 종종 이렇게 재벌들이 눈 뜨는 상태에서 코베어가겠다는 의도를 갖다가 넘실거는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국 주식시장이 사실은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관점에서 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에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그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인 그 제재 조항이 구비됐을 때 누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재벌들은 부정적으로 보죠. 누가 긍정적으로 보느냐?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큰 손님들, 세계 굴지에서 수십조, 수백조를 굴리는 큰 손들이 한국 시장 봤을 때 너무 좋은 회사야. 너무 좋은 회사인데 야 거기서 또 인적 분할하거나 물적 분할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 망가뜨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인식이 크거든요.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실현되는 통로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갖고 380에서 3항이 개정되면서 외국 투자가들의 그런 불신을 갖다가 많이 해소됐다. 그러면 외국 투자가 해소가 됐으니까 지금 환율도 지금 환율을 갖다 말씀드리는 코너는 아니겠지만 환율이 예상보다 빨리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도 야 지금 기회다. 한국 시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은 어떤 종목들을 사들여서 우리의 자산을 증식해야겠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한국 주식을 갖다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이 382조 3항을 개정해야겠다 말하는 분들의 코스피 3,000은 당연히 넘는다. 3,000은 물론 이거냐 4,000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383항을 왜 진작에 개정했어야 되는가라고 이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 최성모 권한대행한테 거부권 행사하라라고 어제 바로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사실은 주식시장을 갖다가 외면하는 어떤 요구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야당과 여당은 완전 반대 입장이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예. 안에서도 우리가 좀 찾아볼 이슈 또 함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사실 아까 처음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난 회계에서도 야당이 과반이 넘었어요. 이거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었거든요.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분들도 일부는 재벌의 눈치를 보고 일부는 재벌의 포섭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재벌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통과시켰다는 통과를 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걸 통과시킨 것은 단순하게 진짜 한국 시장을 갖다가 너무나도 이제 사랑했기 때문에 통과시켰다고 볼 수는 없고 다른 정치공학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 여당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너무나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임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380조 3항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인이 그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 시절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또 다른 중요한 우군이 누구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과 바로 1년 전에 23년 1월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용산에서 야 기업 밸류업을 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기업 밸류업이 무엇이냐?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 결국 거버넌스를 바꿔서 382조 3항을 바꿔서 재벌들이 주물럭 펴락하는 이 시장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라는 것이 기업 밸류업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이것을 반대할 명분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코너를 시작하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내가 직을 걸고서라도 그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에 대해서 는 반대한다라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권의 주요 인사 3명,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3명이 다 검찰 출신이잖아요. 이 네. 검찰 출신들이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삼성생명과 삼성과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복현 원장은 삼바 사태로 벌린 삼바 사태에 거기에 이제 주임 부장검사였고, 그리고 한동훈 그때는 검사가 신문에서 총괄을 했고 거기 수사팀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이런 분들은 이 재벌들이 갖고 있던 그 폐 손실을 갖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그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잘 진단해 주셨습니다. 조호진 탁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